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525만원이고요. 플러스 33만원입니다. 드디어 손실을 더 커버하고 플러스로 전환시켰습니다. 5월달 마이너스 한 65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렸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본전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잃었다가 아무리 많이 잃어도 다시 되돌립니다. 어쨌거나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회복은 빨리 잘 시킵니다. 5월달에 그 두 번째 주 2주차 3주차에 계속 손실 나가지고 8일 연속 손실이었던 거 났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5만원인가까지 갔다가 목요일 금요일 오늘 3일 만에 또 플러스로 다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떨결에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심없이 그냥 하면 이렇게 수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회복했고요. 이건 이제 안 잃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못 지킨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이번에는 좀 진짜 이를 악물고 버는 돈 까먹지 않도록 악착같이 그냥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달에 적어도 150만원을 벌어야 됩니다. 한 달에.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4일차 정도 되는데요. 풀배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좋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어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금요일날 미정시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부채한도 협상이,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G7 회의한다고 일본 가버리니까, 대장이 없으니까, 대장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장이 없으니까, 협상이 안 되죠, 당연히. 결론을 낼 수 있는 이제 대장끼리 둘이 해갖고 메카시하고 바이든 둘이서 해갖고 쇼 봐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에이 뭐 협상 결렬이다 가라고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또 했다가 또 중단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일 가니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뭐 내일 새벽쯤에 또 협상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날짜가 좀 남았습니다. 지금 5월 말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당장 타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자꾸 시간이 끌면 끌수록 쉽게 말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제 하다가 결렬되면 그게 시장에 자꾸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자꾸 주고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됐더라도 많이 안 빠지죠. 약간 빠지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나온 뉴스가 파월 연준 의장이 대충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연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성까지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지역은행 부실 우려감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대거 줄여버리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이제 현금성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은행이 알아서 자기들이 대출을 자꾸 줄인다는 얘기죠. 줄이니까 유동성이 연준에서 금리 안 올려도 유동성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굳이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릴 필요성은 없지 않는가, 이런 정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이 지금 호재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6월 달에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올 후반기로 가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 한도 협상, 요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 이렇게 해결됐다 이러면 그냥 괜히 좋아가지고 위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악재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은 거기 저거 한참 막 교전하고 있는 바흐무트인가 뭐 그 지역을 거의 러시아가 다 점령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들이 이제 바흐무트가 누구 손에 있느냐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에 있느냐 이랬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답변이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바흐무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뺏겼다, 그 지역을,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와서 오늘쯤인가 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게 아직까지 바흐무트를 완전히 뺏긴 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뒷북치가 한마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뺏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뺏겨버리고 나면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밀어붙여갖고 밀지 못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애당초 공격해서 왔을 때 돈바스 지역에 거기에 러시아인들하고 우크라이나인들하고 이렇게 섞여
갖고 막 살다 보니까 서로 내전으로 막 싸우고 있다가 러시아가 이 부분에 이제 내전을 끝내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제 무슨 평화 전쟁인가 어쩌고저쩌고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무트 거기만 점령해버리면 돈바스 지역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딱 점령하고 나서 전쟁 끝 이렇게 해버렸을 때 우크라이나가 그걸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착 상태되고 못 밀어붙이면 휴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땅을 뺏긴 거 억울한 건 알겠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대체해갖고 하임없이 그냥 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버티고 이게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이것 때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밀어갖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갖고 휴전선 부근에서 딱 대체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못 밀어붙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휴전해갖고 자기들끼리 휴전해버리죠. 중공군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충 해갖고 휴전해버립니다. 우리가 반대도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해서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뭐 종전 혹은 휴전 협상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시장에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정도로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환율도 지금 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1340원까지 갔을 때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1318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1335, 1327, 1318 이런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에 130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외국인은 지금 매수 들어오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 지금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불안하니까 삼성전자 같은 안전한 종목을 주로 매수하겠죠. 그래서 잔뜩 사놓으면 주가는 변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를 해서 1조치 사놨는데 삼성전자 가격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 치더라도 이게 1200원대까지 내려가 버리면 환차익으로 해갖고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팔아도.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날로 먹는 그런 환경이 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면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집니다. 나머지 지표는 무난했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2,4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을 또 한 2,0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기관은 뒤늦게 지금 한 5,300억 정도 급하니까 이제 막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외국인하고 이런 거 따라해가지고 또 삼성전자 샀지 싶은데요. 그렇죠. 기관이 이제 뒤늦게 막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이라고 나왔을 때 이때 외국인이 대거 매수에 끌어올렸고요.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고 지금 여기까지 거의 샀죠. 사고 나서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고 기관이 뒤늦게 여기서 사주고 있죠.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럼 기관이 사갖고 또 좀 끌어올리고 나면 마지막에 또 개인이 또 뒤에 따라 붙으면 외국인이 여기서 샀는 외국인은 여기서 팔고 빠지겠죠. 뭐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인데요. 뭐 다른 쪽은 특별한 건 없었고 주말 동안 가장 핫했던 뉴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죠. 그래서 G7 정상들하고 대화 회담도 했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회담이 아니고 짧게 했다 해서 면담이란 것 같습니다. 면담도 했는데 대충 나온 이야기가 다들 뉴스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뢰 제거하는 하고 그다음 비살상 무기 지원 이게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젤렌스카 여사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할 때 해달라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해주겠다 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그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관심을 갖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폴란드로 오늘 출국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제 회의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건설부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한 달이 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못 기드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무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 끝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땅 재건 이렇게 해서 이제 대거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재건할 때 끼어들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차 탄다고 보면 되겠죠.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비비고 들어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서 쉽게 말하면 공사 수주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거기 가서 뭔가를 계속 할 것 같고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다른 쪽은 뭐 대충 생략하고 대충 그 부분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이거 지금 대충 유신, 덕신하우징, 현대에버다임, 한미글로벌, 도하엔지니어링, 데모는 33만원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데모 여기까지가 전부 그 굳이 색깔로 표시해보자면 여기 전부 다 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프 요거는 그 조선 쪽, 조선 그 링 그쪽이고요. 그 다음 성화야텍은 자동차 부품, 이수페타시스는 AI 관련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포진해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수익 났던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33만원 수익 난 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덕신하우징 올랐고요. 그 다음 도하엔지니어링, 유신, 한미글로벌 다 조금씩 올랐죠. 그리고 데모도 올랐고, 데모는 여기 33만원 밖에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다음 현대에버다임 2.8%,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좀 났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종목으로 확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오늘 3부 토큰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정말 대책이 없죠. 얘는 원래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그 명함도 못 내밀었는데 오늘 뭐가 나왔냐면 3부 토건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 그 원희룡 장관하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그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거기에 참여를 한다 이 뉴스가 띄워놓고 상한가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금 원래부터 우리가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생각했던 데모라든가 현대에버다임 뭐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종목들은 그 뉴스가 없는데 뜬금없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하는데 거기에 참여한다고 이제 뉴스 띄워놓고 상한가 땡겨버렸죠. 그리고 이 삼부토건의 일대 주주가 아마 DYD인가 이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덩달아서 상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웰바이오텍 이 종목도 또 그 재건 무슨 협의하는데 참여한다 이렇게 띄우고 나서 또 상한가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 버렸고요. 이건 이제 진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아는 사람들은 미리 아침부터 열심히 샀겠죠. 삼부토건 이거 장 시작하자부터 막 열심히 막 요새갖고 올렸겠죠. 올려놓고 뉴스가 땅 땡겨놓고 뉴스 땡겨갖고 그냥 상한가 이렇게 해버리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여기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여기에 돈이 쏠려갖고 이게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삼부토건, DYD, 뭐 웰바이오텍 이렇게 올라가버리고 뭐 다스코 이런 종목도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정작 그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했던 데모라든가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은 꼬리 달고 눌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건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이 종목들도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 그 다음 유신 뭐 도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갖고 지금 원래 도하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에 사업소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의 그 대장격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지를 못했죠 거의.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팔 수가 없어서 그냥 홀딩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종목이 오히려 한미글로벌부터 해서 유신 뭐 이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제가 유신을 여기서 600만원까지 잡았다가 일단 300만원 맞추면서 이건 그냥 끝까지 홀딩하겠다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꽤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돌렸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오르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요것도 좀 너무 빨라가지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졌습니다. 아침 올라가길래 여기 수준에서 제가 200만원 중에 100만원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이까지 한참 15%대인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거운 종목이라서 이 고점 못 뚫을 줄 알았는데요. 뚫고 한참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이익 실현 100만 원 이익 실현하고 100만 원 남겨놨고요. 그다음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대체로 좀 밀려가지고요. 힘을 못 썼는데 그냥 오늘 느낌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홀딩 할 만하다 싶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본전 왔을 때 그 100만원 줄여가지고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우하이텍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게 좋았어요. 조선 관련주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보시면 삼성중공업, 그 다음 한국조선해양 6%, 그 다음 그 부품주 중에 HSD 엔진, 이게 대장으로 가버리네요. 이게 6.5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 K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거의 뭐 보합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홀딩 중이고요. 아침에 제가 조선 관련주 괜찮아 보여가지고, 하나 더 매수했습니다. 성광밴드.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성광밴드를 13,400원 정도에 매수했습니다. 아침에 5분봉으로 볼게요. 13,400원이니까 13,400원에 미리 주문을 넣어놨었던 거는 막 올라갈 때 이때 매수했는 것 같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 쪽에 종목들도 좀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나와가지고요. 조선 관련주 하나 추가시켜서 오늘 성광밴드 한 종목 추가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기존 종목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조금 그러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100만원 이익 실현했었고요. 그 다음 성화이텍은 100만원 줄였고요. 본전에서. 그리고 한미글로벌을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2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현재 3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다음에 나오는 뉴스가 아마도 네옴시티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우디 방문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5월이나 6월쯤에 간단히 이야기 있었는데 뭐 은희룡 국토부 장관도 폴란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사우디 쪽, 중동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한미글로벌하고 유신하고 도하인지니어링은 네옴시티 쪽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입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하고 유신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유신이 300만원이고 한미글로벌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쪽 부분에 좀 비중을 많이 담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것 중심으로 설명드렸고요. 여전히 풀배팅입니다. 현금 없이 현금이 533원이네요. 전체 종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종목입니다. 풀배팅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고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